끝이 안 보이는 농지, 중장비까지 동원해야 하는 수확 현장. 8만 평에 2,000톤 정도 다 넘을 겁니다. 한겨울에도 파릇파릇 추위 이겨내고 제 값어치 않은 겨울 작물 재배 비법. 한파가 왔을 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싹 버리는 거예요. 돌과 바람은 많아도 수분이 잘 빠지는 현무암으로 물이 귀한 화산섬 제주. 물이 솟구치는 곳에 털을 잡은 것이 성공 비결이라는 부자농부. 물을 많이 사용해요. 물이 제일 중요하죠. 제주에서 만난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부자 만들어준 작물을 보여주겠다며 제작진을 이끈 부자농부. 한겨울에는 계절을 잊게 만드는 이 푸릇푸릇한 잎들이 부자 작물? 이게 저희 그 브로콜리인데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아하, 이게 부자 작물? 이것도 금년은 값이 안 가요, 안 가. 아하, 값이 또 안 나가는군요. 에이, 그럼 그렇죠. 진짜 부자 작물을 보여주시려나 본데. 아? 여기 좀 상태가. 저희 쪽파밭인데 이번 그 눈에 전부 쓰러져 가지고 새로 올라와야 작업이 됩니다. 폭설에 맥없이 쓰러진 쪽파. 새로 올라올 때를 기다려야 돈이 될까요? 그렇다면 쪽파도 부자 작물은 아닌 건데요. 그러니까 쓰러진 거 말고 요런 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걸리면 할 거지. 어머니, 예. 이거 쪽파밭 그냥 두면은 새순 자란다는데 왜 뽑으세요? 저 뽑아도 조금 괜찮은 건 조금 해요. 그냥 잡은 둔 거라도 헐라 하면은 좀 이런 건 괜찮은 건 좀 해야지게. 예. 이 쓰러진 거는 저 못해 새순 올라오면 조금 해도 해. 이거 1년 농사인데 허영 이거 허여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비료값이라도. 에? 아이고, 오늘 부자 농부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요. 쪽파는 쓰러졌고 브로콜리는 값이 안 되고, 아니 이분이 부자 농부 맞긴 맞나요?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월동무로 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이 월동무로 조금 성공했습니다. 채소가 귀한 겨울철에 수확해 겨울에 먹는 월동무, 아삭하고 달콤한 맛까지 최고인데요. 이 무로 연매출 5억을 올리는 이승남입니다. 무재배 24년차 연매출 5억 원의 이승남 부자농부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26만 4천 제곱미터. 초록바다가 펼쳐진 듯 넓은 밭에 제주 월동무를 재배하는 부자농부. 노지에서 한파 이겨내며 무를 생산하는 비법 화끈하게 뽑아내 보겠습니다. 한창 수확을 시작한 무바. 쓱 보고 쏙쏙 파치를 골라내는 부자농부. 막 작은 거 버려. 이렇게 작은 거 하지 마이. 큰 걸로 마이. 그나저나 무를 가장 많이 쓰는 김장철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는데 지금 무를 수확하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월동무는 지금이 이제 시작입니다. 이 육지부에 이 다발무라든가 육지무가 이제 끝나야 이제 월동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주도 월동무 수확은 12월 중순부터 내년 4월 말까지 합니다. 올봄 육지 하우스 무를 시작으로 여름 고냉지무, 가을 김장무를 거쳐 12월 겨울 월동무까지 이어집니다. 제주 월동무는 지금이 제철. 당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쓱쓱 과일 깎듯이 껍질을 깎아서 한 입만 먹어봐도 딱 안다는데요. 당이 많이 오를 때는 9부르지 10부르지 그렇게 나갑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무 맛이야 뭐 거기서 거기.
무만 아니겠어요? 어때요, 연희 PD? 무에 수분이 되게 많네요. 그렇죠. 과일 먹는 것 같아요. 수분이 많아서. 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 맛이에요. 어떻게 무가 배처럼 달 수가 있죠? 생긴 건 여름 무와 다를 바가 없는데 아하, 혹시 제주도라서 그런가요? 따로 바다 그 옆에라 해풍에서 그 자란 이 무라고 보면 될 수 있죠. 그리고 흙이 이 검고 부드러우니까 여기에 이제 물을 이제 심기 시작한 게 한 7, 8년, 한 10년 전부터 조금씩 소규모로 했는데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많이들 하고 있죠. 제주 월동무가 검고 부드러운 흙에서 해풍을 맞은 덕분일까요? 뻗는 쩍쩍 굵고 묵직한 무가 그득그득합니다. 그런데요, 무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이런 거 가끔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파치가 돼요. 에? 이렇게 크고 좋은 무가 파치라고요? 상품이 안 돼요. 사가질 안 해. 왜요? 소비자들이 이런 걸 찾질 안 하지. 이런 거는 김치 공장이라든가 그런 데서 뭐 하는 거고, 제일 소비가 잘 되는 게 한 2kg 정도가 제일 상품이에요. 큰 것은 무 가공 공장용으로, 중간 크기는 가정용으로 인기라네요. 물을 뽑아가지고 이 뿌리 안으로 자르지 말고 끝다리만 잘라야 돼요. 그리고 이파리 쪽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그리고 이렇게 넣을 때 던지면 안 돼요. 이제 겨울에라 추워 놓으니까 살살 해줘야 깨지지 않지. 그래서 푹푹 던져버리면은 다 깨져버려요. 잔뿌리 자르고 육지무에 비해 다소 뻣뻣한 무청도 잘라버리고, 아무리 따뜻한 제주 겨울이지만 겨울은 겨울 아기처럼 살살 다뤄 상품성을 잃지 않게 해줘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불을 덮어주는 것도 아닐 텐데 제주 월동무는 노지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는 거죠? 아, 그거는 이따가 네, 알려줄게요. 이따가요? 아니 어디 가세요? 아니 그러지 마시고. 네, 지금 안 돼요. 제주까지 왔는데 제대로 성공 비법을 알아가고자 열심히 부자농부를 따라간 제작진. 그런데 여기는 어딘가요? 이르게 핀 유채꽃 뒤에 작은 무청들, 파종 시기가 다른 무박 같은데요. 9월 25일 날 파종했는데 수확은 1월 25일이나 말 정도에 이제 수확할 계획입니다. 좋기 한 달은 더 커야 하는 무. 아직 자라는 게 덜 자랐어요. 연글질 못했어요. 이제 잘 연글기만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변수는 한파. 잘 지은 농사 망치는 건 한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요로 검은 반점이 생기면서 냉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위에가 싹 버리는 거예요. 영하권 기온으로 3일 이상 지속되면 무의 윗부분부터 냉해를 입어 상품성을 잃게 된다는데요. 그러나 동장군이 아무리 무서워도 무농사 망치는 걸 눈뜨고 그냥 당할 농부가 아닙니다. 비장의 비법이 있다는데요. 다양한 통들을 가져와 희석하는 부자농부. 그게 다 뭔가요? 영양제와 칼슘, 한파가 왔을 때 오기 전하고 오기 후에 온 다음에 이 칼슘하고 영양제를 안 주면은 무가 냉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독하기 위해서 꼭 이거 쳐줘야 그나마 이 냉에 조금 해가 덜 뜹니다. 칼슘 등의 영양제를 5배 물에 희석해 준다는 부자농부. 어린아이의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영양 많은 음식을 챙겨 먹이는 것처럼 칼슘을 공급해 어린 무의 생장과 발근력을 키워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냉해를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칼슘하고 영양제 같은 거를 아낌없이 쳐줘야 그래도 그나마 한파에 견딜 수 있어요. 돈 조금 아꼈다가 그게 이제 완전 1년 농사 망치는 거지.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칼슘으로 한파를 대비해 상품 가치를 높여라. 지금은 동장군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부자농부.
한파로 망연자실했던 때가 있었답니다. 한 6, 7년 전에 그 한파가 저희도 전체를 덮었어요. 그때 저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이 손해 봤을 때는 좀 솔직히 어디 하소연할 때도 없고 뭐 집사람한테도 뭐 좀 위로할 말이 없고 자꾸 달랬죠. 그래. 2018년도 겨울 제주도를 덮친 영하 8도의 한파, 무 60% 이상이 냉해를 입어 추정 손실액이 3억 원이 넘었답니다. 이후 일기예보를 꼼꼼히 파악하며 한파 앞뒤로 겨울나기 영양제를 공급해 최상급 월동물을 수확, 안정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파 온다 그러면은 미리 농약을 쳐주고 끝나면 또 농약 살포를 해줘야 견뎌내는. 냉해 이겨내고 수확기를 맞은 무. 덕분에 일꾼들은 잠시도 허리 펼 새가 없습니다. 일꾼들이 지나간 자리에 늘어선 무들의 행렬. 서너 개만 들어도 10kg이 훌쩍. 결국 무밭에 중장비가 들어섰습니다. 대형 포대에 깔끔하게 무청이 정리된 무를 옮겨 담는데요. 성인 남자 여럿이 둘러서도 남는 크기의 포대입니다. 지금 이 큰 포대자루가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돼요? 이거 한 800kg 와우! 800kg이요. 섞어가지고 이제 백에 담아가지고 차로 이제 싣고 가서 세척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놓고 저쪽랑 담아버려. 그러니까 트랙터 한 바퀴 좋게. 던지고 받고 호흡이 딱딱 담고 또 담아내도 끝이 없습니다. 대체 오늘 하루 얼마나 수확하신 건가요? 1200평. 키로로 하면 한 3, 4만 키로. 그러나 오늘 수확량은 부자농부의 무 재배 면적 26만 4천여 제곱미터의 극히 일부. 이제 첫 수확을 시작했으니 아직 이듬해 4월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수확량이 끝나면 월동무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8만 평에 2,000톤 정도 계산하면 될 겁니다. 25톤 화물차에 무 800kg짜리 포대 10개가 블록 채우듯이 꽉 채워지고 떠나기를 4차례. 어느새 하루 수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러나 밭을 떠나지 않은 부자농부. 여기저기 무밭을 헤집어 놓습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 흔들어서 이 깨우는 중이에요. 깨우는 중. 예? 무를 흔들어 깨운다고요? 무청 잡고 흔들어 들썩이 놓는 무 왜 그러세요? 내일 할 물량을 이게 흔들어 주지 않으면은 내일 아침 작업하면서 다 깨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지. 뿌리를 잘라버려야 이렇게 해줘야 이게 물기를 못 빨아먹잖아요. 토양에 수분이 많은 아침에 생장 중인 뿌리를 건드리면 뿌리가 터지는 열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날 미리 뿌리를 끊어주는 흔들기 작업을 해준다고 합니다. 할머니, 삼촌? 자게 삼촌 흔드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손석이는 못 파는 것만 봤지. 이렇게 심은 건 안 봤지. 다음날 수확할 무 흔들어 깨우기 작업이 끝날 즈음 마지막 무포대까지 꽉 채워 밭일이 끝났습니다. 이쯤 되면 어찌 아는지 슬슬 울기 시작하는 배꼽 시계를 채울 시간. 허기를 채워줄 오늘 점심 메뉴는 와우, 제주도 참돔조림입니다. 어이, 야, 뜨거. 일꾼들을 먼저 챙기는 부자농부. 좀 잘 챙겨 주시네요. 일꾼들 먹기라도 잘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일은 밥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한다는 부자농부. 옛날에는 제주도 말로 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게 아니고 밥을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밥을 많이 먹어야 옛날 할아버지들 같이 힘이 있고 그러는데 밥심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면 이상하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거기 술 한잔 먹게? 막걸 한잔 해. 어? 운전 안 해도 되는 사람은 하하 이거 빼먹기 힘들죠. 암요. 부자농부도 쭉 앉아. 옆에 이 직원분은 같이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우리 공장에 와서 7년 됐어요. 정찬. 어디서 오셨어요? 네팔. 그러니까 공장에 모든 거를 다 알아서 처리해요. 공장장이 전부 알아서 하니까 난 보조만 하는 거지. 최고죠. 이 맛에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서둘러 일을 나서는 부자농부. 그런데 제작진을 이끈 곳은 무밭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컴컴한 지하로 내려가는데요. 어딘지 음습한 분위기. 어허허, 여기는 왜 오시는 걸까요? 이게 우리 공장에서 없어서 안 될 이 물인데 이거 하나의 용천수입니다. 영천수요? 지하수는 지하수인데 자연 그대로 나오는 물이에요. 그전에 사계 리미 전체가 이 물을 해가지고 상수도로 사용했어요. 예부터 물이 부족한 섬 제주에서 생활용수로 귀하게 사용했던 용천수. 지금은 주로 지하수를 사용하면서 도민들의 생활용수로 쓰진 않지만 부자농부에겐 공장터를 잡는 데 용천수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 용천수가 있어가지고 이 용천수 때문에 여기 공장을 또 지었고 물은 깨끗해야 되고 용천수를 우리는 활용해가지고 그 세척을 하고 있어요. 본격적인 무세척 작업 돌입. 검은 흙을 닦기 위해 대형 포대들이 서둘러 줄을 섭니다. 오늘 세척할 무가 자그마치 16포대. 사람 손으론 엄두도 못 낼 양.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물에 담가가지고 1차 여기서 물로 챙겨줘요. 지금은 8, 90개 되는 노즐을 고압 세척을 해가지고 물로 다 90%를 닦아요. 흙을 솔로 털어내면 무 표면에 흠집이 생겨 고압 물세척 방식으로 바꿨답니다. 그다음에 안으로 가서 외부에서 1차 고압 세척이 끝나면 내부로 이어져 2차 세척이 이어지는데요. 물로 세척을 하면서 그다음 브러쉬로 세척을 해가지고 이로 나옵니다. 그 라인을 타가지고 선별하는 겁니다. 선별이 끝나면 다시 밖으로 나와 이로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포장됩니다. 100% 포장이 돼가지고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고압 세척부터 상자 성형 기계까지 사람 손 쓸 일이 없어 보입니다. 반자동이고 반자동. 3명 정도 차이가 나요. 인건비. 연간 2,000톤 정도 생산되는 물을 세척하기 위해 도입한 반자동화 시스템. 2003년도에 이제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보조도 받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공장 짓고 그다음에 저온장고 짓고 자동화 공장을 지은 덕분에 대량 생산, 세척이 가능했고 그만큼 수익도 늘었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자동화 설비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규모화하라.
무거운 무쇠척과 선별은 기계가, 사람은 상자에 담아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크기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0, 12수거든요. 이게 1번. 제일 인기 있는 게. 그 다음 이거. 13, 15. 그 다음 8, 9. 16, 17은 제일 안 나가는 거예요. 적당히 크고 여문 것이 인기라는군요. 같은 크기의 물을 차곡히 담아 그 개수를 상자 위에 표시하면 끝. 그런데 세척 후 상자 포장을 하지 않은 무들이 있는데요. 이건 왜 따로 담아두는 거죠? 아, 이거는 밭에서 선별, 좋은 걸로만 선별하다 봐도 나쁜 게 하나씩 나오거든. 그 비상품을 이쪽으로 해가지고 폐처분을 하던가. 에? 폐기 처분을 해요? 아이고, 버리기 아까운데 싸게라도 팔면 안 될까요? 이런 거를 팔면은 그래야도 물량이 남아도는데 이거를 이제 팔잖아요. 팔면은 상품이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폐기 처분을 시키는 거예요. 힘들게 키운 모를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부자농부. 하지만 월동무의 공급 과잉으로 무 시세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무 가격 하락은 2,000톤 물량을 생산하는 부자농부에겐 큰 타격입니다. 생산자들은 뭐 접진 깨겨. 농산물 가격은 안 가지. 요즘은 조금 시세가 괜찮으니까 몰라도 어떤 때는 인건비, 운송비 오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짜로 줘버려야 돼. 저희도 마냥 아이고 힘들어. 선별 포장이 끝난 상자는 크기별로 화물 운반대 위에 쌓는데요. 이로 네 빠르듯씩 담아가지고 해운사에서 와가지고 운송해 가요. 한 컨테이너에 무 상자가 216개, 컨테이너 상자는 해운사가 직접 중장비를 이용해 실습니다. 이제 화물선을 타고 육지로 향할 예정입니다. 각 공판장에 납품하는 금액이 한 5억 됩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전국 공판장 납품으로 연매출 5억 원! 2003년도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20년 한 거죠. 처음에는 내가 무 농사를 할 거로 생각을 안 했는데 산업전사로 사우디도 3번 목공으로 사우디도 3번 갔다 왔고 사우디 갔다 와서 건축하다가 그게 또 안 돼가지고 무일푼으로 고향 들어왔죠. 고향 들어와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 무 농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실 부모로 18살에 5남매의 가장이 되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현장을 3번이나 다녀오며 동생들을 건사한 부자농부. 해외 파견 경험을 살려 한국에 들어와 건설업을 시작했지만 연이은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 길로 고향 제주도에 돌아와 무농사를 시작한 후 숱한 고비도 많았지만 영초소 땅을 찾아 무세척 공장을 지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나이가 75인데 경로형에서 앉아 놀 수도 없고 많이는 안 하고 조금 공장 돌아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 꼼꼼한 선별 작업에 수량도 확인하랴. 하나 남았어? 직접 청소까지. 아이고 바쁘다 바빠. 와, 하루 종일 동분서주. 밭에서 공장으로 홀로 고군분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나 아니면 일을 할 사람이 없는 범위가 크면은 직원들이 열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데 나는 총으로 시작해가지고 전부 나가. 그러니까 내가 반장이라는 거예요. 반장. 작업 반장. 공장은 유일한 한국인으로 작업 반장을 자처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몸소 처리하는 부자농부. 공장에 찾아온 손님을 응대하는 것도 부자농부 몫입니다. 음료 36개. 8, 9가 이렇게 7,000원 어제가 없어.
오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무사로. 매년 직접 공장에 찾아와 무를 사간다는 손님. 무가 좋아. 어떻게 좋아요? 싱싱하고 응. 잘 선별도 잘 되고. 믿고 거래하는 단골. 올해 무 상태가 좋으니 대형 포대째 추가 거래합니다. 어머님 무 얼마나 사가시는 거예요? 이 저거 2배. 구매하는 사람들인데 매년 와서 조금씩 사갑니다. 이야, 돈 들어옵니다. 35만 원. 이거 35만 원. 이거는 맞아. 35만 2천 원이지. 2,000원치. 고맙습니다. 예. 네. 무 많이 밥써 또 식곡 없어야. 바빴던 하루 해가 집니다. 세상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남들은 돈 주고 온다는 제주의 터잡은 덕을 종종 누립니다. 와서 이제 바닷가에 와서 이제 바다 바람도 쐬고 어린 때 생각을 회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 어린 때 여기에서 잡먹하면서 물에 들어가서 소라 따고 문어 잡고 고기 낚고 그렇게 생활만 하다 보니까 고향이 그런 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많이 찾는 편이죠. 저희 불악에 있는 이 모래사장이 나에게 하여튼 어머니 품과 같아요. 이승남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전국 공판장 납품으로 연매출 5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칼슘으로 한파를 대비해 상품 가치를 높여라. 두 번째, 자동화 설비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규모화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 하면 몇 년 하겠어요? 계획은 한 2, 3년 있습니다만은 길면 한 80까지나 하고. 이승남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너무 책임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매서운 추위도 이겨내는 월동무처럼 강하고 우직한 이승남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합니다.